품종 개발이 품질 개선으로 고품질 영농. 연구 성과가 현장으로 이어지는 과학 영농.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로 새롭게 발전한 스마트 영농까지 경북농업은 우리 지역의 희망이자 내일로 나아가는 씨앗이 됩니다. 경북농업의 미래,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만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팩트체크 김병재입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구매하시죠? 코로나19 이후에 점점 더 그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농산물 역시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아주 우수한 농특산품을 판매하는 고향장터 사이소 역시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먼저 경북도청의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정보화 농업인연합회 김미경 수석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주 인기가 높던데요. 고향장터 사이소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이소는 그 이제 생산자한테는 좋은 농산물을, 또 소비자에게는 또 좋은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네네. 그것도 일반 그 우리 유통몰하고는 다르게 사이소의 경우에는 농가가 직접 가격을 결정을 하고 또 가격이 또 합리적이지 않으면 또 가격을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소비자하고 소통이 가장 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또 이윤 부분도 저희들은 이제 생산자한테 또 우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환원해주는 그런 몰이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비대면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사이소의 경우도 2019년에 비해서 20년 말 기준으로 따지면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고 또 이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착한 소비, 착한 그 가격에 대한 어떤 상생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데 유통 구조도 많이 바뀌었군요.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주문하는 분들이 많이 늘긴 늘었나 봅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도 이제 아무래도 집콕 개념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 농산물, 특히 이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4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저희들이 한 55%, 한 6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특히 이제 저희들 그 입점 농가 수라든지 품목 수라든지 또 회원 가입 수도 보통 한 20-30% 정도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한테도 좋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경 수석 부회장님도 아까 샤인머스켓을 키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기가 좋습니까? 요새 어떻습니까? 네, 샤인머스켓 인기 거의 폭발적이죠. 아, 폭발적. 네. 네. 맛 좋죠. 이게 맛도 좋고 일단은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그 니즈에 맞는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은 이제 그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뒤처리가 불편한 이런 음식보다는 왜 깎아서 음식서리가 나오는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이제 껍질째 먹는 거고 또 그리고 요즘 또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당도나 맛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예, 소비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회장님처럼 직접 이 생산하시는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의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유통구조가 확실히 변하고 있다는 걸 직접 몸소 느끼시나요? 네. 지금 보통 예전에 보면 지금 이제 농산물 유통 구조가 이제 소비자, 그리고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인, 그리고 소비자에 거쳐서 한 5개 정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5단계. 네, 5개 정도를 거치게 되는데 그 5개 단계 중에서 그 경매에 참여하는 게 중도매인들이 가격을 부르면 그 가격이 시장 가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도매인들의 가격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 중도매인들에 대한 그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을 수확하는 농부들 같은 경우는 농산물 유통 과정이나 가격 결정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농업의 현실입니다. 네네. 농부가 수확한 농산물이 그 제값을 받고 소비자분들이 그 좋은 상품을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선순환 시스템으로 이제 소비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이제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농산물 직거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 가중에 이제 저희들이 경북농업기술원의 도움으로 저희 이제 그 농산물 직거래를 전문으로 하시는 농업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경북정부와 농업인연합회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 네네. 그래서 경북농업기술원과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SNS 마케팅과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김정수 농축산유통국장님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장터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셀러로 참여를 하면서 이게 실기하고 이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좀 축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농민과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직접 연결되니까 유통 구조도 또 비용도 절감되고 참 좋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점들, 애로사항은 있을 텐데요. 사실 농산물 직거래를 하면 농가 소득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또 이제 문제점이 좀 여러 가지 좀 생기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택배비가 인상이 되면 그게 이제 곧 농산물 가격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택배 근로하시는 분들이 그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거는 저희들도 통감은 하는데, 그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농민들이 약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비용을 저희 농민들한테 이제 지금 전가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많이 힘들거든요. 네. 또 농산물 직거래가 위축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농산물 택배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주시면 참 감사하죠. 그래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좀 하기는 이제 어려워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 그렇게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 친환경 택배비를 이번에 또 중위도 더 확보를 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이제 결국은 비용을 줄이는 농업이 결국은 농가한테 소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어떻든 직거래는 확대돼야 되고, 다행한 거는 그래도 직거래가 확대됨으로써 농산물 유통 구조에 있어서 대형 도매 시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직거래 확대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움들 또는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야, 우리 부의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직거래라 모두가 다 좋고 편할 줄 알았는데 택배라든가 배송 과정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시장 가서 직접 보고 빛깔이라든가 품질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일단 뭐 홍보라든가 사진, 영상이 참 좋긴 합니다만 그냥 온라인으로 안 보고 사는 거잖아요. 또 품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 농산물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거든요, 소비자분들이. 왜냐하면은 입소문을 탄 농산물은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생생하게 남겨주셔요. 네네. 그럼 그게 이제 품질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나 1인 방송을 하면서 이제 작물의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농사를 짓는 과정을 이제 실시간으로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소비자분들은 저희들하고 함께 농사를 짓는 거죠. 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또 기뻐도 해주고, 네네. 또 때로는 저희들한테 격려도 해주시면서 그 농업 현장에서 저희 농업인들이 흘리는 땀과 그 정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이제 그런 문제점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힘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그런 현실이 조금 힘이 듭니다. 고민도 되고.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판매, 유통 다양화를 위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농가가 이야기했듯이 직접 물건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라이브 커머스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 실시간으로 뭐 1대1 미팅, 뭐 채팅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지역에서 농산물을 갖다가 홍보하는 역할. 라이브 커머스가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 가지고 뭐 많이 판매되는 부분은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라이브 커머스 통해서 시군의 대표 상품들이 또 홍보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PC나 젊은 층들은 또 이렇게 간단 TV도 보기도 하지만 네네. PC를 통해서도 이렇게 소통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반응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 처음 실시를 했고 올해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실적을 보면 샤인머스켓이나 또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이 완판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산나물 같은 경우도 바로 완판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완판되는 부분들이 그 단순히 그 한 개의 팩트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는 거. 그러면 다시 그게 재구매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까 했듯이 농가들이 좀 직접적으로 보고 살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네네. 경상북도에서 행정기관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기야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예. 직접 라이브 커머스에서 농민께서 나오셔서 내가 애써 키운 작물, 생산물을 홍보하고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 예. 앞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되겠네요, 이 라이브 커머스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라이브 커머스 때도 네. 판매 일시 접속사가 한 15,000명, 2만 명 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그분들이 더 젊은 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어떤 홍보, 또 한번 보고는 또 사먹고 싶다 하는 네네.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어떤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어떻든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네.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 앞으로도 찾아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 예컨대 뭐 사과다, 꿀이다. 그럼 그걸 팔면 그 농가에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분야가 확산되면서 더 소비자가 찾게 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그 한정돼 있잖아요. 판매 수량이 너무 좋아요. 근데 구입하려고 했는데 매진이 됐어. 그럼 다른 루트로 그 농민께 직접 전화해도 일단 구매는 가능한 거죠, 당연히. 일단 이제 농가에서 그 농산물이 있으면은 구매는 가능하죠. 가격 가능하고. 문제에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차이가 조금 더 났습니다. 네, 비쌀 수 차이가 있어도 나죠. 네네. 구매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네. 예. 보니까 사이소 사이트가 베스트 상품도 따로 섹션 마련돼 있고 요일별로 굉장히 특화된 그런 구성도 인상적이던데 경상북도에서요, 국장님, 우리 전국 최초로 농식품 유통 피해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농식품 유통피해 상담센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렇게 한 소통하는 하나의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작년에 사실 많이 어려웠을 때 그때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이 피해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뭐 그때만 해도 한 111건 정도, 또 앞으로 지금 점점 늘고 있지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상담 센터로 접수가 되면 우리가 노동센터에서 나갑니다. 농가를 방문해서. 아, 직접? 예, 직접 나가서 피해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 애로사항을 또 점검을 해서 우리가 현장 컨설팅도 하면서 또 피해 농가 해결책을 강구해서 팔아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그 공약사항으로 제가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 어떻든 피해되는 농가들의 어떤 걸 팔아주는 역할을 해라. 물론 중대형 농가들은 대형 유통센터를 통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하기도 하고 또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저희들 경상북도가 그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다양한 채널과 업무 협약을 많이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뭐 경상북도는 우리 정부와 수석부장님 나오셨지만도 개별적인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경상북도 좀 채워나가기 위해서 하여튼 피해 농가들의 어떤 상담을 받으면 즉각 해결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국 최초입니다. 예. 그러네, 이제 전국 예, 예. 최초. 예. 야, 채널이 다양화되니까 참 좋네요. 유통 구조가 다양화된다는 것. 근데 이제 큰 농가는 이렇게 온라인 유통으로 세상이 바뀌면 발빠르게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장도 쭉쭉 하는데 작은 규모의 소규모 영농이나 연세가 많으신 고령농들께서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예.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사실 이제 경상북도가 작년에 이제 제값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 뭐 실현을 위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통 취약 농가, 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판매를 조직화해주고 또 그걸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주고 또 상품화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름을 이웃사촌 행복마을이라는 그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사이소몰에도 또 전용관을 만들어 놓고 아하. 이제 지역에 있는 마트를 통해서 그분들이 생산한 것들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촉 행사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성과들을 지금 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농산물들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 1000농가 정도 천농가. 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 한 700여 농가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취약한 농가 1000농가를 우리가 또 조직화해주고 판로를 확대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농업인들은 좀 더 제값받는 또 소비자들한테는 좀 그래도 지역의 농산물을 신선하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착한 소비 그런 어떤 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 최초 유통 취약 마을도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우리 도청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셔야 또 농민분들이 많이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또 소비자에게도 좋은 곳이고요. 자, 근데 이제 김희경 부회장님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젊은 세대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다 보니까 이거 다루는데 좀 힘들어하시고 이런 교육도 꾸준히 계속 이루어지겠죠? 네, 지금 현재도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육이 거의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화상으로 해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나눔을 많이 하고 계세요. 화상도 사실 어려운데 그것도 그렇죠? 네. 이제 뭐 줌이나 아니면 네. 구글 미터로 활용해가지고 네네. 지금 이제 같이 이제 모여 있는 농가분들한테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같이 이제 나눔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아직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향후에 저한테 이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사실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그 강사를 한번 양성해 보고 싶어요. 네. 예, 강사를 양성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또 SNS 마케팅, 고객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등 이런 부분 저희들이 섭덕을 먼저 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했고 또 오랜 시간 저희들이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 축적되어 있는 지식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취약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식 나눔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기농하시는 분들하고 2030 이제 젊은 이제 청년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저희들 이제 회원도 좀 저희들이 이제 경북에 있는 도내 농업인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제일 막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단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축으로 다양한 사업들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 말고 2021년 또 다른 사업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추세이다 라이브 보니 커머스. 예,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쪽 직거래로 하면서 농산물을 확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더 많이 치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농축산유통과 국장님께서 저희들 매년 이제 그 지원을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금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이제 장터를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소득을 또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하면 방송 연예인들처럼 예능하는 무슨 연예인들처럼 앞에서 내가 자식처럼 키운 작물 소개도 하고 해야 되니까 뭐 연기라든가 이런 연습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가르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농업인들 1인 방송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하기야. 예, 지금 보면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보면은 이제 실시간 딱 틀면은 들어오는 이제 그 고객님들 수가 또 달라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네네. 응원도 해주시고 또 구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또 더 신이 나서 또 방송을 또 계속 하시게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자기들 어떤 농가 소득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이버 온라인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서 또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고 계시네요. 네. 자 앞으로 우리 고향장터 사이소, 네, 싸게 살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안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 정부와 그 농업인연합회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도내에서도 좀 앞서가는 농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통에 있어서 사실 유통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유통의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지역에서도 자기 혼자만 또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민들도 그렇게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함께하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사회소도 하나의 어떤 그 대국민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사회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농민들의 어떤 지금 참여가 저희들 한 입점된 농가가 한 1,200농가가 좀 못 됩니다. 좀 많은 농가들이 더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저희들은 뭐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회원들 가입, 지금 현재 한 4만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5만 명, 10만 명. 그 명실을 확산하는 것도 유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소는 농산물 판매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체험관, 체험센터, 최근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그 체험 상품도 거기서 팔고 있습니다. 네네. 그 우리 도내에 있는 체험 마을에 128개가 있는데 그 체험 마을 코로나19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우리가 상품을 팔아서 체험 상품을 또 심지어 못 오게 되면 키트라도 보내는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울러 이제 그런 사회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인식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역점을 맞춰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에 저희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경상북도 농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 교육청, 모든 경찰청, 심지어 이제 서울에 있는 또 경기도에 있는 경찰청까지도 저희들한테 같이 도와주고 했는데, 우리가 지향 농산물 꾸러미 같은 경우를 또 사주는 역할들. 올해는 저희들 시즌2로, 물론 작년보다는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도 개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는 농산물 완판 운동 시즌2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울러 이제 지난번 우리가 4월입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바로 마켓이 이제 개장도 했습니다. 소비자들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정부인연합 농업역할 거기서 많은 이벤트 행사들, 또 소비자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일들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또 저희들이 이제 대구 경북 상생장터도 지금 빠르면 뭐 한 8월, 9월 그때 되면 이제 개장이 됩니다. 그 대구의 북부 상격동에 또 개장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저희들은 어떻든 이 사회소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착한 가격과 착한 소비로 이어지는 하나의 어떤 도농 상생 협력 모델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어떤 유통몰보다는 공익적 기능도 하면서 농가들한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농특산품처럼 신선한 정책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회장님 끝으로 농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우리 농산물 많이 사랑해달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면역력 하시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에 관심이 참 많으시는데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우리 농산물이 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그 농산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그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먹여서 진짜 우리 농산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자라가는 아이들한테 정말 최고의 영양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또 함께 기뻐도 해주시고, 또 열심히 할 때는 참 잘한다고 응원의 박수도 열심히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각광받고 인기를 얻는 우리 경북의 농특산품이 되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농산물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거품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착한 거래, 착한 소비가 권장되고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질 좋은 우리 경북의 농특산품 집안에서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는 그런 유통구조가 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와 함께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